자, 수업합니다. 오늘은 단어 설명에 집중해야. 자, 지금부터는 또 단원이 바뀌었지? 이 단어는 항원항체라 그래. 근데 항원항체라는 말을 대신 자 씁니다. 첫 번째, 병원체 방어작용이야. 자, 우리는 오늘은 병원체라는 말을 쓸게. 병원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병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 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다 병원체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병원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방어작용은 우리 몸에 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오면 내 몸은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방어를 하는 거야. 그 단어를 총칭해서 부를 때 뭐라 불러? 면역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면역력이 좋아 이런 용어를 쓰지. 아, 내 몸에 병원체들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능력이 좋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젊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앵간한 병원체들이 들어와도 그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이 들면 서러운 게 뭐야? 나 말고 이 새끼야. 선생님은 젊은데, 그치? 이것들이 되니? 선생님은 젊으니까 병원체가 들어와도 면역이 왕성하지.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와! 알겠니?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떤 엄청난 암흑기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치 사망했지.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안 죽었다고. 알겠니? 자, 병원체, 방어작용, 방어작용을 다른 말로 면역 그러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일단 병원체 또는 병원,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어.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교과서에 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오는 거니까 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질병. 자, 간염성 질병과 비간염성 질병이 있지. 이건 넘어가자. 비간염성 질병은 간염되지 않는다는 거야. 뭐 있을까? 혈우병. 와우. 무슨 병이야? 유전병으로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야. 그럼 만약에 이건 기분이 나쁜데? 이건 얘를 잘못 듣는 것 같아? 내가 혈우병이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다른 거 어떻게 할까? 이거 아씨 뭘로 할까? 아무튼 갈게. 기분은 안 좋지만 해볼게. 됐니? 카우스가 혈우병이야. 이거 안 돼. 안 돼. 아무튼 혈우병인 사람이 있어. 그래, 그러자. 혈우병인 사람이 있어. 근데 걔가 나랑 친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 포옹을 했어. 안녕하고. 그럼 내가 혈우병 걸리나?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건 무슨 병이야? 유전병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전혀 간염적으로 뭐 될 리가 없지. 당뇨, 고혈압 마찬가지지. 당뇨병인 A가 있어. 근데 그 사람하고 포옹을 했네? 아, 너 당뇨병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너도 이제 당뇨병이다. 무슨 또라이 같은 병이야. 당뇨는 전염돼 안 돼? 안 되지. 내가 고혈압이야. 그럼 쌤하고 악수했어. 이제 너 고혈압이다. 잡혀간다 알겠니? 그지? 이런 것들은 비간염성인데 얘는 안 돼. 무좀 오늘 설명할 거야. 무좀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야. 알겠니? 우리나라는 요즘 곰팡이가 거의 없어. 무좀에 걸리는 건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아마 무좀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좀인 사람이 그 사람의 양말이나 무좀균이 나한테 전달되면 선생님한테 무좀이 올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요즘 그래요. 독감, 결핵, 말라리아 오늘 배울 거야. 이런 것들은. 근데 선생님 감기면 어떻게 해야 돼? 마스크 쓰고 수업해야 되겠지. 아취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그 감기 바이러스들이 공간에 퍼지고 너희들한테 전달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전달될 수 있는 거 간염성, 전달되지 않는 걸 비간염성.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내가 수십 년 애들 7년 애들 가르쳤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가르치는 자 갑니다. 요건 시험에 학교 시험엔 나와.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나 치사하게 내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좀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병원체가 뭐야? 병을 유발하는 물질. 그 중에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빠지고 이제 4가지가 있어. 병원을 유발시키는 물질. 첫 번째, 세균성 질병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봐봐.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균은 인간에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그래, 95% 이상 이로 와.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균들은 대부분이 인간하고 공존하면서 같이 진화되어 온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인간한테 이로운 거야. 근데 몇몇 아주 특정하게 해로운 세균들이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거란다. 알겠니?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야.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은 대부분 이로운 일을 하는 거야. 장내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롭다. 아무튼 갑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병. 자, 세균입니다. 바로 뭐야? 병원균, 세균. 자, 요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세균은 단세포야. 그러니까 단세포라는 건 세균은 어때? 세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뭐 꼬랑지도 좀 그릴까요? 이렇게. 두 번째 원핵생물인데 요거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낼 수가 있을까 봐 요 단어 설명하려고 그래. 원핵. 자, 세균은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지. 세포는 뭐와 뭘로 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핵과 요게 전부 다 뭐지? 세포 질로 되어 있어야 돼. 너희들 세포는 다 뭘로 되어 있어야 돼? 물덩어리야. 세포는 다 뭐라고? 물덩어리야. 세포는 다 물덩어리야. 그리고 물 속에 뭐가 있는 거야? 핵이 있는 거야, 핵. 그리고 핵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모든 생물체는. 그렇지, DNA 넣는 거야, DNA. DNA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런데 원핵 생물은 됐니? 핵이 없는 거야. 핵이 없어. 생물이니까 뭐는 있어? DNA나 RNA는 있어야 되겠지. DNA나 RNA를 합쳐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 핵산. 그러니까 유전체 또는 유전물질 또는 뭐라 그래? 핵산. 그러니까 얘는 핵산은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근데 핵산이 어디에 있는 거야?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원핵 생물은 뭐가 없다? 핵이 없다. 핵이 없는 거야, 핵이 없는 거야. DNA가 없을 수는 없어. 알겠습니까?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포벽이 존재. 얘는 또 이상한 놈이네. 마치 세포벽은 어디에 있어? 그렇지. 식물세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식물세포처럼 세포막은 당연히 있고 세포벽이 있는 거야. 세포벽이 있는 거야. 되게 독특하지. 마치 식물세포처럼 세포벽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 바로 뭐야? 이따가 바이러스 할 때 시험 문제 맨날 이렇게만 나와. 바이러스도 병을 유발하는 물질. 세균도 병을 유발하는 물질이지. 뭐가 차이나? 그 맨날 나오는 거야. 맨날 바이러스하고 세균의 차이점 맨날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바이러스는 이따 하자. 세균은 뭐 있어? 그렇지. 효소가 있어. 아주 중요한 말이지. 효소가 있어서 뭐 할 수 있어?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물질 대사 가능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세균은 세균 자체로도 살아갈 수 있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로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리 1단원 할 때 뭐 많이 배웠어? 바이러스 계속 배웠었지.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어. 스스로 살 수 없어. 물질 대사할 수 없지. 근데 효소는 세균은 효소가 있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어. 스스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항생제로 죽이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 자꾸 왜 바이러스라고 나와? 항생제가 치료로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세균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오면 난 이런 걸 냈으면 좋겠는데 이건 낼만 하단 말이야. 세균의 특징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사람이. 근데 이걸 내니까 문제지. 됐어요? 그래서 세균성 질병 뭐 있어? 폐렴, 결핵, 파상풍, 탄저병, 콜레라, 충치, 위궤양. 알겠니? 이걸 시험에 낼까 봐 걱정이라고. 그래서 다음 중 세균성 질병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세균성 질병인 것은 이렇게 낼 것 같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세균성 질병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다고? 파상풍, 결핵, 폐렴이 있어요. 가장 흔한 거 뭐 있어야 돼? 결핵과 폐렴이 있어, 우리한테. 됐습니까? 그 다음 뭐 있어? 충치, 위궤양. 이런 것들이 세균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세균성 질병 뭔 줄 알았지? 세균성 질병이야. 뭐 이런 데서 오래 하지 맙시다.
두 번째, 그래, 우리는 질병에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바이러스가 있지, 바이러스가. 됐니? 이건 근데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야.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 있어? 당연히 세균보다 월등히 작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포 구조물도 아니지. 근데 여기서 맨날 나오는 게 얘야.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공통점 쓰세요. 뭐 있어? 둘 다 DNA를 갖는 거지. DNA 또는 RNA. DNA, RNA 합쳐서 부를 때 뭐라 그런다고? 핵산. 그러니까 세균도 핵산을 갖고 바이러스도 핵산을 지닙니다. 요것만 공통점이야. 차이점은요. 많지. 야, 간다. 얘는 물질돼서 할 수 없어. 이 말을 다른 말로 자체 효소가 없어. 근데 아까 세균은 짓고 있었잖아. 효소가 있어서 물질돼서 할 수 있는 거야.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어서 물질돼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한다고? 기생하는 거야. 기생. 다른 생물에게 기생하는 거지. 우리 일단은 배울 때 우리 유리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유리야. 이게 세포야. 됐니? 선생님 세포, 내 세포, 모세포라래. 모세포. 됐니? 근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못 살아. 그런데 다른 세포로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리지. 그럼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야 돼? 이 모세포에 있는 효소, 이 모세포에 있는 효소를 가지고 사는 거야. 자기 효소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모세포를 죽이면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죽는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겨울철에 항상 오는 거 뭐 있어? 조류? 독감이라고 표현하지. 이 독감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어딨어? 됐어요? 됐니? 조류? 인플루엔자. 알겠어요? 그래서 새들이 저런 바이러스의 질병에 감염이 되면 저 치료제가 없어. 그러니까 뭘 죽여버려? 새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닭을 죽여버리지. 알겠니? 그 닭을 다 죽여서 땅에다 묻어버린단 말이야. 왜? 닭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야, 얘.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 내면 참 선생님도 문제 풀기가 어려워. 외워야 되니까. 자, 바이러스성 질병에 뭐 있어? 감기, 독감, 홍역. 요즘 우리나라에는 홍역은 거의 없지만 소아마비,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그래. 알겠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말을 써. 요즘은 에이즈라는 말 잘 안 써. 됐니?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이야. 알겠습니까? 특히 외워도 감기, 독감, 소아마비. 감기, 독감, 소아마비 바이러스야. 자, 계속 갑니다.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여서 정리해놨습니다. 뭐 있어?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뭐 있어? 뭐 있어? 핵산을 가지고 있어. 물론 이것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지. 둘 다 간염성 질병이야. 바이러스 옮겨 다니지. 세균도 옮겨 다닙니다. 차이점 뭐 있어? 얘는 세포지만 얘는 세포라고 말할 수 없죠. 얘는 스스로 물질돼서 할 수 있지만 얘는 스스로 물질돼서 할 수 없죠. 이렇게. 됐죠? 오늘은 주로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원생생물 이것도 알아야 돼. 용어만 알면 돼. 원생생물이 뭔지만. 알겠니? 원생생물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원생생물, 단세포 진핵생물이야. 다시. 자, 세균하고 똑같네요. 단세포까지는. 자, 단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핵이야. 아까 했잖아. 아까 세균 무슨 핵? 원핵. 얘는 진핵. 진짜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핵. 무슨 뜻이야? 세포질이 있고요. 핵이 있고요. 핵 속에 뭐가 있겠어? 그렇죠. 핵 속에 뭐가 있겠어? 핵산이 있는 거죠. 그래, 알겠어요? 그럼 봐라. 이런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봐라. 세균하고 원생생물하고 누가 더 고등생물이야? 원생생물 훨씬 고등생물이다. 알겠니? 쟤는 핵도 없었잖아. 세균은. 얘는 핵이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단세포지만 급이 달라. 급이. 알겠니? 그러니까 원생생물 입장에서는 세균하고 지랑 비교하면 어때? 졸라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저건 핵도 없는 새끼가 난 핵 있어. 딱 그러는.
겁나 고등생물이야 얘는. 됐니? 세균에 비하면. 두 번째, 그래 얘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기생하기도 하고 하는 거야. 기생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사는데 우리는 주로 기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무슨 말이야? 이름을 외워야 돼서 그래. 원생생물에 의해서 병에 걸린 건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어디 있어? 말라리아. 말라리아 배운 적 있어? 니네는 배운 적 있다. 말라리아 배운 적 있다. 말라리아 배운 적 있다. 말라리아 언제 배웠어? 통합과학. 언제 배웠어? 통합과학 시간에. 어디 섬에서? 아프리카. 말라리아. 적혈구. 낙모양 적혈구에서 배웠어. 그래, 남모양 적혈구에서 배웠지. 됐니? 말라리아. 무슨 뜻이야? 자, 간다. 말라리아는 됐니? 어디에 있어? 모기에 있어. 모기. 됐니? 모기 새끼야, 모기. 됐어? 그리고 이거 뭐 있어? 사람 피부, 이거 다리, 날개, 짠, 야, 엄청난, 그지? 모기 이 새끼야, 모기. 됐어? 이거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잘 봐.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가. 그때 모기에 있던 말라리아 원생 생물이 됐니? 여기가 말라리아 원충이라 그래. 그런 걸 원충. 말라리아 원충이 됐니? 모기가 피 빨아먹을 때 그때 그 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모기에 안 물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기 물리면 그까지 뭐 피 좀 빨아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기한테 물릴 때 모기에게 있었던 원충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원충이 내 몸에 들어와서 말라리아는 이 원충이 우리 인간의 무슨 세포에? 적혈구 세포에 기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적혈구가 모두 파괴돼서 죽는 병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모기에 안 물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있기는 해. 뭐 있어? 뇌 수막염을 일으킨단 말이야. 원충이. 그 대표적으로 뭐 있어? 1번 뇌염 모기. 알겠니? 그러니까 뇌염 모기 들어봤지? 여름철이 되면 1번 뇌염 모기가 발생했습니다. 뇌염주의보 발령한단 말이야. 모기주의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걔는 원산지가 일본이야. 이 모기 안에 뭐 있는 거야? 뇌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충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기에 물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원충을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말라리아, 뇌수막염, 그 다음에 수면병. 수면병은 아프리카 파리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안 가봤지? 형편들이 아프리카도 안 가봤어. 아, 불쌍한 새끼들. 나연이 가봤어? 그래 아직 못 가봤어? 유림이 가봤어? 형편들이 많이 어려워? 나중에 한 번씩 갔다 와. 알겠니? 아프리카 가면 어떻게 해? 가끔 이런 거 본 적 있지? 선생님 아시는 분 중에 김혜자 선생님 계셔. 알겠니? 그분이 뭐 나와갖고 이제 아프리카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그때 그 화면을 보면 어떤 여성분이 아기를 안고 있다고. 근데 안고 있는 아기한테 자꾸 누가 달라붙어? 파리가 달라붙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파리는 사람을 보면 도망가. 일반적인 파리는 사람을 보면 어때? 도망을 가는데 아프리카 파리는 사람을 보고 어때? 달려들어. 왜? 사람 피 빨아먹어. 파리가. 그러면서 수면병 원충이 있어. 그래서 그 수면병 원충이 사람 몸에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졸려. 잠이 드는 거야. 사람을 재우게 하는 병이야. 그래서 사람이 자다 죽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원생생물만 이해해나 그냥 한번 얘기를 해들어본 거고요. 원생생물 뭔지 알겠죠? 세균보다는 훨씬 뭐한 거야? 진화된
물질이야. 진화된 생물체야. 됐습니까? 자, 마지막 뭐 있어? 균. 근데 뭐야? 어이구, 균, 곰팡이. 균, 곰팡이. 얘는 이제 어떻게 돼? 많이 진화된 거야, 이제. 왜 많이 진화된 거야? 아까 원생 생물도 무슨 세포야? 단세포. 됐니? 세균 무슨 세포야? 세균, 단세포. 바이러스는 뭐야? 세포도 안 되는 거야. 그 새끼는 세포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 원생 생물들은 단세포 생물이거나 세균, 세포도 없는 건데 어디 갔어? 곰팡이는 다세포야. 굉장히 진화된 생물인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몸이 균사로 이루어졌어. 너희들 몰라도 돼. 그냥 균사. 뭘로 돼 있어? 실처럼 돼 있다고. 실처럼. 자, 하나도 중요치 않아. 지금 나 뭐 배우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이거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카우스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병원체의 종류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수능이었다면 설명 안 하겠지만 내신에선 내니까. 됐어요? 그래서 균사로 돼 있다고. 뭐야? 실처럼 돼 있다고 균사로라는 말을 쓰는 거야. 세포벽이 있대. 이게 마치 식물처럼 세포벽이 있는 모양이야. 당연히 뭐 있어? DNA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아, 얘도 생물이니까 당연히 핵산이 있겠지. 다세포 생물의 진핵이야. 그러니까 안 써 있다 그래서 없는 거 아니다. 다세포 진핵 생물이니까 매우 고등 생물이야. 그 다음에 뭐 있어? 마치 식물처럼 뭐가 있어?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 있어? 포자 번식이야. 포자 번식 뭔지 알지? 우리 중학교 때나 배우나? 마치 뭐 버섯. 됐니? 우리 집. 됐니? 버섯. 그래서 뻥 터져서 포자 번식이야. 됐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시험하고 관련 없는데 이 포자로 번식하니까 균사가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소리야. 알겠니? 포자 번식하는 건 이 씨앗처럼 이렇게 먼지처럼 모아놨다가 충격을 받거나 바람이 불면 이게 터져서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여 마시면 매우 위험해. 왜냐하면 곰팡이는 어디서 잘 자라? 습하고 따뜻한데. 근데 습하고 따뜻한 데가 어디 있어? 사람의 폐. 곰팡이를 냄새가 맡으면 큰일 나는 거야. 냄새를 맡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호흡기로 들어왔다는 소리야. 근데 그게 하나 만약에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로 들어가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 엄청난 문제가 생겨. 폐렴. 진균성 폐렴. 폐에서 뭐가 자라고 있다는 거야? 곰팡이가 자라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잘 치료가 안 돼. 엄청 치료가 어렵단 말이야. 잘 안 죽는다는 소리야. 즉 항진균제로 치료를 하는데 이 항진균제로 잘 안 죽어. 특히 몸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머, 이거 곰팡이 어디 야, 곰팡이 냄새 난다. 들여 마시면서 곰팡이 냄새. 뒤진다, 알겠니? 한번 맡은 아유 곰팡이 냄새다 하고 냄새를 안 맡아야지. 계속 곰팡이 냄새. 곰팡이 냄새. 그러지 마라, 알겠니? 곰팡이 냄새가 난다 생각이 들면 마스크 쓰고 그 곰팡이 균사가 또는 곰팡이 포자가 코로 호흡기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아주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 있는데 근처를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특히 면역력이 매우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곰팡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무좀. 알겠니? 그래서 아빠 발에 혹시 무좀인다 보면 아빠한테 가서 뭐라 그래? 아빠 발에 곰팡이 있어. 그래야 되는 거 알겠니? 무식하게 아빠 발 무좀 있어. 이러면 안 돼. 알겠니? 아빠 발 곰팡이. 그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약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사람들 곰팡이 있는 사람들 이제 거의 없어졌어. 거의 다 치료가 됐단 말이야. 요즘은 이제 사람이 많이 청결하고 잘 씻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어른들이 구두를 한번 신으면 막 10시간, 12시간씩 구두를 신고 그랬단 말이야. 알겠니? 그리고 어때야 돼? 잘 씻는 것도 잘 못 씻고. 그래서 곰팡이에 무좀이 걸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안 그러지? 됐어요? 그래서 진균, 됐니? 칸디다증 뭐 이런 건 찾아봐. 자, 다 됐다. 힘들어. 됐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해준 거야. 병원체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4가지 정도가 정리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특징적으로 내신해서 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외워버리면 되겠죠? 자, 갑니다. 간염성 질병의 예방, 뭐 이런 거. 간염성 경로 차단, 인체 방어 능력 향상. 참. 휴. 됐습니다. 아우, 힘들었다. 선생님은 이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씩 중요해집니다. 방어작용. 아까 방어작용이 뭐라 그랬어? 그렇지. 병원균이,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거를 방어하는 거. 다른 말로 면역.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면역에는 종류가 2가지가 있지. 선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선천적 면역은 뭐야? 타고나는 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 하고 나올 때부터 뭐 하는 거야? 가지고 나온 거. 그걸 선천적 면역이고 후천적 면역은 살아가면서 생기는 거. 살아가면서 생기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선천적 면역은 같아. 근데 후천적 면역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면역성이 다른 거란다. 알겠니? 그 시험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려워.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할 거야. 자, 갑니다. 선천적 면역도 2가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천적 타고난 면역인데 외부 방어인지 몸 안에서 반응하는 건지라는 거야. 그래서 외부 방어. 됐어요? 이렇게. 자, 간다. 외부 방어에는 뭐가 있을까? 간단해. 피부막. 이거 엄청난 방어막이야. 알겠니? 엄청난 방어막이야. 세균, 이 피부막을 뚫는 세균은 없어. 바이러스, 이 피부를 뚫는 바이러스도 없어. 엄청난 방어막이야. 2번째, 눈에 뭐 있어? 눈물. 코에 뭐 있어? 콧물. 알겠어? 입에 뭐 있어? 침.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 외부로 노출돼 있는 막이지. 그러니까 눈으로 세균이 들어와. 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와. 눈으로 많은 균들이 들어오지만 내 눈에 뭐가 있어? 눈물이 있고 눈물에 그 아까 말한 바이러스, 세균, 원생생물, 곰팡이 얘네들은 다 생물이니까 모든 생물은 뭘로 되어 있지? 단백질. 그럼 우리 눈에 눈물은 단백질 뭐가 있어? 분해 효소가 있어. 그래서 눈으로 어떤 세균이 싹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눈물이 있어서 그 눈물의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세균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잘 간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나 봐야 돼. 지금 너 저 앞으로 서 있어. 앞으로 서 있어. 쟤들하고 같이. 알겠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서 있어. 알겠니? 계속 한다. 자, 니네 눈물이 마르면 안구 건조증에 걸리겠지. 그게 무섭지 않아. 안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안구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야? 균들이 들어오는 거야. 2번째, 선생님 오늘 콧물이 좀 나는데. 자, 선생님 어때? 건강하다는 소리야. 만약에 우리가 콧물이 바짝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들, 균을 걸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니네 감기 언제 걸려? 겨울에. 됐니? 감기 왜 겨울에 걸려? 또 불쌍한 놈들 추워서 이런 애들이 있어. 야, 감기가 추워서 걸려요? 뭔 또 거기서 와서 가우스한테 배웠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겨울에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라 겨울에 그렇지 건조하니까. 그럼 콧물이 바짝 말라. 그럼 내가 코로 호흡을 하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코로 그렇지 다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선생님 오늘 콧물이 난단 말이야? 촉촉하다는 소리겠지. 왜? 가습기를 2대나 돌리고 있어. 빠방한 가습기로. 알겠니? 그러면 촉촉하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다가 콧물 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다 녹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콧물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촉촉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호흡도 입으로 하면 안 돼. 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선천적 작용 중에 외부 방어라고 하는 거야. 눈물, 콧물, 피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단어 얘기하겠습니다. 특이적 반응, 비특이적 반응인 거야. 단어 얘기야. 오늘 단어에 굉장히 집중한다 그래서 수업이. 자, 특이적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특이적 면역이란 말도 돼. 특이적 방어라는 말인데 됐니? 이걸 특이적 면역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자, 특이적 면역은 뭐야? 오늘 못 배워. 다음 시간에 배워. 바로 뭐야? 그 병원체만 그대로 가서 때려잡는 거야. 자, 봐. 카우스는 무슨 선생이야? 그렇지, 과학 선생이야. 근데 보통 니들이 선생님 그러잖아. 근데 정확하게 부를 때 뭐라 그래야 돼? 카우스 과학 선생 그래야 되는 거야. 왜? 나는 과학에 대해서만 너희들한테 지적 수준이 조금 내가 더 높은 거야. 순순히 과학에 대해서만 내가 지적 수준이 너희들보다 좀 높은 거라고. 영어를 물어보면 너네가 더 잘해. 수학을 물어보면 너네가 훨씬 잘해. 국어를 물어보면 너네가 훨씬 잘해. 근데 오직 과학에 대해서만 내가 너네보다 조금 나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이 아니야. 아니야. 지적 수준이 나는 너희들보다 과학만 높은 거지 너희들이 다른 지적 수준이 더 높다고. 그래서 나는 카우스 과학 선생이야. 이런 건 뭐라 그래? 특이적 반응이야. 그 한 새끼하고 한 새끼만 매칭이 가능한 거야. 알겠니? 비특이적은 뭐야? 너 병원체야? 다 때려잡아 줄게 이런 거야. 병원체 종류랑 상관없이 다 때려잡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야. 그러면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뭐 남았어? 기타 등등 다 가르치는 선생님 있어 없어? 있어. 알겠니? 있단 말이야. 알겠어? 누구 있어? 그래. 올해 수능 만점 받은 새끼. 걔네들이 과외해봐. 걔 뭐 가르치겠어?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나보다 더 낫지? 그런 애들. 알겠니? 올해 서울대 의대 간 선생님 제자 있거든? 그 새끼 학원을 안 와. 연사도 안 와. 그래서 전화했어. 바쁘냐? 그랬더니 바쁘대. 뭐 하는데? 과외해요. 좋겠다. 수학이냐? 그랬더니 수학도 하고요. 또 뭐 하는데? 국어. 야, 너 국어도 가르쳐? 또 국어도 가르쳐달래. 좋겠다. 그럼 바쁘겠다. 그랬더니 영어도 해요. 넌 뭘 가르치니? 그랬더니 그냥 가르쳐달래요. 뭐 하는 거야? 그치? 내가 공부량이 높지? 걔는 특이적 과에서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말하고 계속 하는 대로 해보자. 그럼 걔는 특이적 과외 선생이야? 비특이적 과외 선생이야? 그렇지, 비특이적인 거야. 내 말 이해 갔니? 이해됐어? 자, 다시 한다. 앞으로 내가 계속 쓸 거야. 유림, 특이적, 비특이적. 특이적은 뭐라고? 한 새끼만 때려잡아. 특이적. 비특이적이 뭐야? 너 병원체야? 그럼 모두 다 때려잡아. 비특이적. 자, 간다. 내 눈물. 내 눈물. 내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죠. 그런 거 여기서 다 때려잡는 거야. 내 콧물. 비특이적이야. 다 때려잡아 주시는 거야. 내 피부. 그치? 뭐라고? 발음을 똑바로 해. 이제 뭐야? 비특이적. 그 어떤 학원도 뚫을 수 없는 거야. 특이, 비특이. 알겠어? 계속 할 거야. 단어. 그래서 우리는 방어작용은 선천적 작용이야. 후천적 작용이 있다 배우고 선천적 작용은 외부 작용이야. 몸 밖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야. 그 몸 밖에서 일어나는 작용도 비특이적, 특이적 작용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지금까지는 단어 설명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면역 시작이야. 스타트.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런 건 방금 전에 했어. 선천적 면역, 점막, 피부. 자, 식세포 작용.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이제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세포 작용 이것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식세포 작용 여기 큰 포식세포 알겠니? 단어가 바뀐 거야. 이것도 새로 나온 단어야. 큰 포식세포 다른 말로
대식세포. 그러니까 옛날 책에는 다 대식세포로 나와. 알겠니? 근데 그 한글화 작업해서 큰이나 대나, 씨. 그지? 큰이나 대나. 아무튼 갑니다. 큰 포식세포나 대식세포나 아무튼 그렇대. 알겠니? 내일 모레 숙제 받을 때 대식세포가 큰 포식세포야. 알겠지? 이렇게 되고. 식세포 작용은 뭐야? 식자는 또 무슨 식자겠어? 먹을 식자야. 그것도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잡아. 선생님! 왜? 백혈구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백혈구 말고요. 큰 식세포.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무슨 비만세포. 또 뒤에 가면 T림프. 그 다음에요. 뒤에 가면 B림프.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됐니? 자, 간다. 다 뭐야? 백혈구야. 백혈구라는 단어가 됐니? 면역을 일으키는 세포들 있지? 걔네들을 포가라는 단어가 백혈구야. 자, 봐. 사람을 포가라는 단어로 뭐가 있을까? 뭐 있어? 사람을 다 포가라는 단어. 인간. 이 인간, 저 인간, 저 인간, 저 인간. 인간이라고 부르는 건 뭐야? 흑인, 백인, 황인, 아시아인, 유럽인, 미국인. 다 총칭해서 부를 때 뭐라 그래? 인간. 다시 인간을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어? 크게 인종으로도 나눌 수 있고. 인종으로 나눌 수 있겠지?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요즘 그렇게 나누면 또 인종 차별을 하더라. 아무튼 인종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다시 나누면 뭐 나눌 수 있어? 같은 인종 중에서도 뭘로 나눌 수 있어? 그렇죠. 국가별로도 나눌 수 있지. 봐봐. 유럽인들은 우리를 구별 못한대. 같은 아시아인, 황인. 근데 우리가 보기엔 어때야 돼? 완전 다르지. 필리핀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생긴 게 다른데. 그지? 약간 일본 애들하고 비슷한데 우리하고 일본 애들은 어때? 완전 다르지? 우리 눈엔 구별돼 안 돼? 달라. 일본 애들은 우리보다 사이즈가 좀 작고 몸집도 좀 왜소하고 그래. 알겠니? 평균 키가 한국인이 훨씬 더 크다. 알겠어요? 그 다음 중국이나 우리하고 달라, 다 같아. 다 달라. 다른가? 달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하면 다 다르듯이 백혈구도 이게 인간, 면역을 일으키는 모든 세포를 부를 단어가 백혈구고 여기에 무슨 세포가 있는 거야? 대식세포로 아까 뭐라고? 큰 포식세포. 큰 포식세포.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아까? 비만세포. 무슨 세포 있었다고? T림프구. 뭐 있다고? B림프구. 기타 등등등 부를 때 다 부를 때 뭐라 그래? 백혈구라 그래. 알겠습니까? 됐죠? 자, 오늘 수업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오늘은 하이라이트가 좀 늦게 나왔네요. 식세포 작용 좀 있다. 얘야, 염증 작용. 내가 네 가지, 크게는 네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다 외워야 돼. 됐니? 근데 한 번만 들으면 암기가 자동으로 돼요. 자, 시작합니다. 봐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면역의 여기가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로 들어온 거야. 지금까지 면역을 한 거 아니야. 됐니? 단어 설명한 거지. 자, 면역 시작합니다. 피부가 뚫렸어. 그러니까 피부가 뚫리지 않으면 우리 몸에 됐니? 세균 또는 바이러스는 침투할 수가 없어. 근데 피부가 뚫렸어. 됐니? 그럼 이걸 뭐라 그래? 병원체 침입이라 그래. 오늘은 병원체라는 단어 쓸게. 병원체가 침입한 거야. 됐니? 이런 예로는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은 남자니까 뭘 해? 면도를 하는데 여기 좀 골맞네? 여기 조금 골맞아 있고 나머지는 괜찮네? 제일 문제는 뭐야? 선생님 거의 매일 면도를 해. 큰 문제 없다면 거의 매일 면도를 하겠지. 근데 선생님 면도기를 꽤 좋은 걸 쓰는 편인데도 어떻게 해? 피부에 기스가 난다고. 그 면도 날이 살짝 내 피부를 어떻게 돼? 스크래치를 나는 거지. 그럼 살짝 기스가 나니까 그 기스가 난 대로 뭐가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병원체가 들어온 거라고.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병원체가 들어왔어. 그럼 이제 자, 1번. 중요한 거야.
대식세포가 아까 했지. 대식세포가 아니지. 큰 포식세포가 가서 어떻게 해? 그렇지. 얘네들을 식세포니까 먹는 거야. 그래서 얘가 큰 포식. 알겠니? 큰 포식세포인 거야. 병원균을 먹는 애들이야. 가서 쭉쭉쭉 잡아주는 거야. 됐어요? 잘 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궁금해. 내가 많이 받은 궁금증인데 질문하기 전에 얘기하자. 그럼 병원체가 들어왔는데 됐니? 큰 포식세포가 가서 걔들을 가서 잡지. 됐니? 그러면 내가 저 병원균에 의해서 내가 죽을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사람이 저런 것들을 잘못 들어오면 어때? 죽어. 왜 죽어? 그건 아주 간단해. 알겠니? 왜? 내가 잡아먹는 속도보다 저 병원체가 들어와서 증식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래. 쟤네들은 단세포 생물이었잖아, 아까. 그러니까 한 번 분열하면 하나가 2개 되겠지. 2개가 4개,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쭉 늘어나 버리겠지. 그러니까 증식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이 큰 포식세포가 잡아먹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어때? 증식하는 속도가 더 빠르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저 큰 포식세포들이 잡아먹는 속도가 그렇지 빠른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조그만한 균이 들어왔다고 큰 걱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늙은 게 서러운 거, 나 말고 이 새끼들아. 됐니? 자, 젊지? 됐니? 그러니까 늙은 게 나 말고 다른 분들이 서러운 건 조그만한 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렇지. 대식세포의 기능이 약해. 천천히 반응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젊은 애들은 많이 안 죽는 거야. 왜? 코로나도 균이란 말이야. 근데 코로나는 뭘로 들어왔어? 피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흡기 타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리면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자 갑니다. 대식세포가 가자. 나 봐야 돼. 전부 다 중요한 거 들어왔어. 균을 잡아 죽이는 걸 무슨 작용이라 그래? 식세포 작용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 봐. 큰 포식세포가 균을 잡아 죽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큰 포식세포가 가서 이리 와! 하고 잡았지. 그리고 지 몸쪽으로 끌어당기겠지. 그런데 얘는 병원체지. 아까 병원체 뭐뭐 있었어?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균 있었지. 무슨 균? 곰팡이균. 공통점은 단백질 덩어리. 모든 그 새끼들 다 생물이었잖아. 공통점은 단백질 덩어리. 그러니까 얘가 병원균을 딱 잡아 들어왔지. 들어와! 하고 단백질 덩어리를 뭐 해버려? 녹여버리는 거야. 라이소좀. 이게 뭐야? 단백질 분해 효소. 그러니까 대식세포는 뭘 가지고 다니는 애야?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가지고 다니는 애야. 되게 쉽죠? 이걸 무슨 작용이라 그래? 식세포 작용.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대식세포가 큰 포식세포가 잡았지. 자, 여기서 나오는 거야. 특이적 반응, 비특이적 반응. 특이적 반응, 비특이적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식세포의 식세포 작용은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저 세균을 골라 잡아. 오늘 아무 새끼나 다 잡아. 그렇지. 아무 새끼나 다 잡으니까 얘는 비특이적 반응인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비특이적 반응인 거야. 됐습니까? 이게 누구야? 대식세포 말고 큰 포식세포야. 됐죠? 첫 번째 기능 비특이적으로 다 때려잡아 죽였다. 식세포 작용이란다. 그 다음에 이 새끼는 두 번째 기능도 있어. 잡은 걸 집 표면에다가 붙여. 됐니? 여기서 다 죽였지. 그리고 단백질 껍데기를 이 몸에다 붙여놔. 단백질 껍데기를 요 몸에다 붙여놔. 됐니? 요까지만 해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갈게. 알겠니? 여기까지 식세포 작용이야. 자.
자, 하나 됐고 두 번째 갑니다. 염증 반응에서 두 번째 간다. 두 번째 반응. 대식세포의 반응은 했어. 두 번째 반응은 비만세포가 있어. 와우. 별표 100개야, 비만세포. 비만세포. 아주 중요한 거야. 항원이 들어왔지. 항원이란 말은 아직 모르지. 병원체가 들어왔지. 그러면 아까 대식세포가 뭐였어? 잡아 죽이고 있지. 근데 비만세포라는 애도 있어. 걔도 마찬가지야. 잡아 죽이는 애 역할을 해. 근데 걔는 걔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해. 자, 암기 비만세포에서 뭐 분비? 히스타민 분비. 우리는 이 히스타민이 중요하다고. 히스타민 겁나 중요하다고. 왜 그래? 잘 봐. 히스타민이 어떤 화학 물질이야. 그래서 병원체가 딱 들어오지. 그러면 비만세포가 가지. 그래서 얘도 식세포 작용을 해. 얘도.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게 뭐야? 너 병원체인데 하고 잡자마자 히스타민을 쫙 분비하는 거야. 그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어떤 역할을 해? 혈관이 퉁퉁 부풀어나. 혈관이 부풀어나. 혈관 확장. 자, 설명합니다. 혈관 확장이 왜 중요해? 나 봐. 자, 봐. 이게 우리의 혈관이야. 혈관에 뭐 있다고 배웠어? 적혈구 또 백혈구. 엄청난 백혈구들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잘 봐야 돼. 지금 됐니? 우리 혈관도 유리막 끝나가. 10분. 뭐 있어? 아주 미세한 뭘로 돼 있어, 혈관도. 구멍으로 돼 있어.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돼 있는 거야, 우리 혈관도. 그래야 물질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우리 혈관에서도.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히스타민이 쭉 분비되면 어떻게 해? 혈관이 빵빵하게 부풀어나는 거야.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 그래서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이 쫙 부푸는 거야, 이렇게. 히스타민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아주 미세했던 구멍이 커지겠지. 부풀어난 만큼 미세했던 구멍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내 피부였어. 근데 얘가 부풀어나니까 피부도 같이 부풀어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혈관과 피부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밖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이 피부가 어떻게 보여야 돼? 뻘겋게 보이는 거지. 그래, 좀, 선생님 여기가 조금 뻘겋지 않냐, 여기? 뭐, 선생님 피부는 거의 완벽하긴 한데, 뭐, 없어. 뭐, 이런 거. 근데 요거 조금 보이냐? 요거 카메라에 안 보이겠지? 피부가 워낙 좋아서 카메라에 보일 만큼은 안 돼. 알겠니? 비로소 피부 관리에 엄청 신경 쓴다, 선생님. 알겠니? 요즘 피부, 선생님 원래 피부가 백옥 같단 말이야. 네, 빨리 갈게. 그래서 여기 면도하면서 살짝 스크래치가 난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 균이 좀 들어왔나 봐. 그래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한 거야. 그래서 볼록 나오겠지. 자, 계속 가. 그래서 비만세포에서 혈관이 확장돼. 혈관이 확장되면 뭐가 좋아? 그렇지. 백혈구들이 구멍이 넓어졌으니까 백혈구들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백혈구들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백혈구들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 백혈구는 무슨 백혈구겠어? 많아. 알겠니? 그러면 그 백혈구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또 누구 말하는 거야? 대식세포. 네, 대식세포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아까 못 잡아먹었던 것들을 계속 잡아먹는 거야. 다 와! 다 때려잡아 죽이겠어. 그래가지고 대식세포가 가서 다 때려잡아 죽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간다. 그래서 다 때려잡으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이렇게 되겠지. 대식세포들의 사체가 남는 거야. 알겠니? 그 대식세포의 사체를 우리 뭐라 불러? 그걸 고름이라 그러는 거야. 백혈구 색깔 무슨 색이야? 누런색이야, 노란색이야, 누리끼리 한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여기가 골물 때 어떻게 돼? 콕 짜버리면 뭐 노란 거 나오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고 있니? 나의 소중한 백혈구 사체들아. 고생했구나. 휴지에다 잘 싸서 묻어줘야 돼. 알겠니? 걔네들은 엄청나게 내 몸에 들어왔던 뭐하고 균들하고 싸워서
이긴 새끼들인데 지들이 뭐 한 거야? 죽은 거잖아, 일하다가. 알겠니? 그래서 고름 같은 걸, 고름 같은 거를 더럽다고 하면 돼, 안 돼? 공부 못하는 새끼들이나 지 고름 막 굶어, 에이, 고름 더러워.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노랗게 골라서 고름이 나오지? 아이고, 수고했어. 그리고 잘 닦고 휴지로 땅에다 잘 묻어주고. 알겠어요? 고름. 그 다음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도 좀 해주고. 알겠어?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불경도 좀 해주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이거 저것도 좀 해주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알라 믿는 사람들 알라 신한테 미겨주고. 됐어요? 백혈구입니다. 비만세, 이 백혈구는 아까 뭐라 했지? 총칭하는 단어잖아. 그러니까 쟤는 비만세포도 되고, 무슨 세포도 돼? 대세포도 되고, T림프도 되고, B림프도 되고, 그냥 백혈구 뭐라고? 걔네들 총칭하는 단어야. 됐으니까 누구라고 콱 잡는 건 아니야. 자, 이제 여기까지 했지? 잘 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외웠어? 자,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 분비, 히스타민 역할 뭐? 혈관 확장. 비만세포의 기능, 히스타민 분비, 히스타민이 뭐 한다고? 혈관 확장. 그래서 백혈구들이 나왔지? 그래서 뭐 만들었어? 병원체들을 다 때려잡아 죽였지? 그러면 남는 사체가 고름, 끝. 잘 봐,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야. 이 반응을 무슨 작용이라 그래? 염증 작용이라 그러고 시험에 나온다. 염증 작용은 잘 봐. 염증 작용은 특이적 반응이야, 비특이적 반응이야? 비특 그러면 어떻게? 비트야? 비트 뭐 비트박스 됐니? 자, 특이적 반응이야, 비특이적 반응이야? 자, 그러면 이 반응은 요 병원체를 골라 때려잡아서 들어오면 다 때려잡았어. 그거 다 때려잡았잖아.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했어, 안 했어? 그렇지. 저 병원체를 구별하지 않았잖아. 저 병원체를 구별하지 않았으면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제일 많이 틀리는 거야. 저 염증 작용은 비특이적이야, 특이적이야? 특이적이야. 그런 거 있어. 아무거나 다 때려잡는데. 그러니까 염증 작용은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오케이. 자, 하나 더. 자, 이제 마지막이야. 저 염증 작용은 선천적 면역 반응이야, 후천적 면역 반응이야? 그렇지, 선천적. 이건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도 이 작용이 일어나고 나이가 지으시든 어르신도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타고난 작용인 거야. 선천적 면역 작용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면역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했겠어 내가? 내부에서 일어났어. 선천적 면역 작용이었어. 선천적 내부 면역 작용은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증 작용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이해해야 돼. 이걸 알아야 이 뒤에 걸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면역 작용이 완벽하게 아는 친구들은 이 뒤에 걸 설명하면 하고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이 뒤에 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이해됐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면역작용이야. 오늘 배운 거. 면역작용이야.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 됐어요? 자, 순서가 중에 첫 번째 항원 침입. 항원 아직 안 배워서 안 돼. 병원체 침입. 병원체 침입. 됐어? 무슨 작용 시작? 대식세포 작용 시작. 뭐라고? 큰 포식세포 작용 시작. 알겠니? 그 새끼가 하는 걸 무슨 작용이라 그래? 식세포 작용 시작. 알겠니? 자, 1번 땅 끝. 자, 2번 비만세포에서 뭐 나와? 히스타민 분비 시작. 자, 히스타민 나와서 혈관 확장이 되면 어떻게 돼? 피부가 확장되고 피부도 확장되는 거야. 땄니? 그러면 뭐야? 구멍이 넓어지겠지. 뭐 나와? 백혈구가 나오겠지. 백혈구가 다시 무슨 작용 시작? 식균 작용 시작. 그래서 뭐야? 다 때려잡으면 골마. 우리 뭐라 그래? 고름. 자, 비특이적, 특이적. 비특이적, 선천적 작용, 후천적 작용. 선천적 작용.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되게 쉽죠, 이제? 그래, 이렇게 쉬운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나머지 다 됐고요. 조금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천적 작용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후천적 작용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후천적 작용은 뭐야 돼? 너희들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면역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는 거. 이는 후천적 면역 작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건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